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5일 최근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 4일에 사퇴했죠. 그로부터 이제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임 검찰총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윤곽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후임 검찰총장의 유력한 사람으로 검토하고 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결정을 했다. 이건 이제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이 사람이 결정을 했다는 건데, 뭐냐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하겠다. 불구속 기소죠, 물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성윤에 대한 기소뿐만이 아니고 이게 결국 후임 총장 구도를 흔드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윤을 과연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지검 형사 3부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검에다가 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아마 보고를 한 모양인데,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 기소를 하자, 이렇게 내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잘 아시다시피 4번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다 불응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자기가 뭐 입장문이라는 걸 내가지고 부인하는 그런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수원지검 형사 3부가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아마 강제 수사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강제 수사를 하는데,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검사이기 때문에 중요직책을 맡고 있다, 이래서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자, 특혜 아니냐, 아니 왜 보통 사람처럼 뭐 검사라고 뭐 특별히 대우해 줄 일이 있느냐, 어차피 범죄 피의자인데,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하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는 뭐가 되냐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했었죠, 이성윤 지검장이. 그게 2019년 6월인데 이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외압을 행사한 부분을 수사하겠다, 안양지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수사하지 말라, 그러면서 동부지검에 한번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금까지 나온 혐의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요렇게 표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상 수사를 못하게 했다. 이게 핵심 혐의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지금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검찰총장, 후임 검찰총장, 그러니까 포스트 윤석열 체제. 왜냐하면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다시 또 임기가 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임 검찰총장 임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후임 검찰총장은 임기 1년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고, 그 다음 임기 1년은 다음 정부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또 퇴진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와 1년을 함께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확실하게 친문 검사를 거기에 앉혀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 임기 말에 뭐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선임을 하고 있을 텐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전광석화처럼 후임 총장을 임명하겠다. 포스트 윤석열 체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전광석화는 무슨 전광석화입니까? 이게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수사,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는 자, 당장 기소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총장 포스트 윤석열 체제를 선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 내놓은 입장은 이겁니다. 대검 관계자죠, 물론. 관계자가 내놓은 입장은, 자, 지금 만약에 기소를 해버리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건 결국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간섭하는 모양새가 된다 라는 관점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보 추천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장인데, 거기서 법무부 장관한테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걸 대통령한테 제청합니다. 형식상 그런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낙점을 할 겁니다. 청와대에서. 낙점해서 이 사람으로 해. 그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뭐 그 사람으로 이렇게 다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서 제청을 하겠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고요. 아니면 사전에 교감을 해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청와대의 의중에 맞는 사람을 하겠죠. 그렇게 할 텐데, 문제는 거기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입니다. 이 올라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여기저기에 그 검찰 내부에서 뭐 추천받고 하는 건데, 이성윤, 그 다음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뭐 구본선 광주고검장, 이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양분함 전 부산고검장, 이건 전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마 물망에 오르는 모양인데, 조남관 청장 직무대행, 이 사람은 사실은 물망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직무정지 사태, 그 다음에 징계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든 것처럼, 사실은 그게 바른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한 건데, 직무정지 때 추미애 장관님 한번 물러서 주십시오. 결국은 조남관 총장 대행의 그 설명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물러섰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 법원에 의해서 집행정지를 당했고, 징계도 역시 법원에 의해서 집행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제대로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권의 방침에 반기를 들었어. 그래서 탈락.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 김호수, 뭐 양분함, 구본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망에 오른다는 건데, 자,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 절차를 끝낸 직후에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성윤 지검장을 후보로 추천을 했다, 이럴 경우는 기소를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또 만약에 후보 추천을 안 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그러면 뭐 기소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겠죠? 근데 추천을 했다 그럴 경우에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글쎄요. 그때는 이미 이제 검찰의 손을 떠났으니까, 포스트 윤석열 체제 완비에 검찰의 손을 떠났으니까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안 한다? 그러면 검찰총장 후보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한 모양이 일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고한 대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겠죠. 기소가 됐잖아요, 이제 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판단, 그럼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문 대통령이 과연 기소된 사람을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되면 임명을 못 할 것이다 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에 임명하면 법무부 장관 폭행 혐의로 지금 재판받는 입장이죠. 법무부 차관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죠. 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아니 검찰의 수뇌부 세 사람이 다 재판 결과에 이거 목이 메어 있는 상태.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인데,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알죠? 이 사람이 왜 자꾸 물망에 오르는지. 반윤석열입니다. 확실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착수했을 때, 그게 벌써 재작년 9월이군요. 그때 이 사람이, 김호수라는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때 대검에다가 강남일 대검 차장한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 윤석열 총장을 빼고 조국 수사팀을 꾸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남일 대검차장과 그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한동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반대했죠. 그걸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호수 전 차관의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감사원에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절했다. 이래서 임명이 안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은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도 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보고받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때 차관이었으니까 보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보고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수사 대상이 지금 됐습니다. 근데 김호수 전 차관은 기소가 될지 안 될지 현재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기소가 안 되면 김호수 전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여튼 수사 대상은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 윤석열 체제는 김호수 전 차관이 이성윤은 아웃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김호수 전 차관이 이제 검찰총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성윤과 거의 뭐 버금가는 정도의 충성스러운 친문검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으로 조금 꺼리낀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뭐 구본선, 양분함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된다고 하니까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론되는 걸 보면 역시 이 사람들도 친문 검사이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불법 출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죠. 이 이광철 비서관이 사실상 총지휘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 이 두 가지 이게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사법시험 동기인 이광철 선임행정관한테 다 보냈다. 그러니까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총지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래서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 현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화살을 피한, 그러나 검찰은 강한 의심이 된다, 거기에 연루됐다는 그냥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불기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총지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또는 재판까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광철 비서관이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군데에 연루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이번은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